강요의 클래식 스캔들.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요의 클래식 스캔들 함께 하십니다. 강요혁 작곡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냥 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겨울바람이었습니까? 네. 늦가을바람이 아니라 겨울바람. 집 앞에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었나요? 근데 네네. 손이 시리더라고요. 이제는 손이 시리구나. 찬바람이구나. 이제 제 날씨를 찾은 거죠. 맞죠? 11월 맞죠. 네. 지금 뭐 이제 초라고는 하지만 이제 중으로 가고 있고. 네, 이상하게 더웠죠. 예, 네. 이 즈음이면 그래서 이상하게 더워서 네. 15도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제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지난 주만 해도 제가 잔디에서 이제 행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냥 모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모기가 아직까지 있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11월인데요. 예. 눈이 올 계절인데 이제 11월에 눈 오잖아요. 이때쯤에. 첫눈 오죠. 네. 그죠? 네. 언제쯤 올려나? 아직은 뭐 눈에 대한 느낌은 강원도 쪽도 아직은 안 왔죠. 아직 소식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르면 안 온 거죠, 뭐. 어디서 네. 오든 제가 맞아야지 첫눈입니다. 첫눈을 기다릴 때가 있었는데, 네. 그죠?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렇죠. 눈 오면 좀 불편해하시는 보면.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첫눈 오면 네. 그 잠깐 순간에는 다들 첫눈이다. 너무 좋죠. 약간의 설레임은 있는데 네. 그거 한 뭐 30분 지나고 나면 불편함 때문에 네, 운전하기가 어떤 서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감정만 남게 되죠. 네, 실내에서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볼 때 좋다. 그렇죠. 그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 하면서 눈 좋은 오는 거 사람들과 보면 눈 오는 거 보면 너무 예쁘죠. 그게 좀 예쁘죠. 네, 나가면 막 나무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지만. 맞아요. 네. 자, 오늘 클래식 스캔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까? 네, 오늘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바흐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보통 뭐 미뉴에따 라라리라라란딴 뭐 이런 노래들, 네. 또 G선상의 아리아, 워낙 유명하죠. 네, 뭐 골든베르크 변주곡, 토카타 푸가 등 뭐 유명한 곡이 워낙 많습니다. 뭐 바흐는 뭐 생애에 뭐 1200곡 가량을 작곡했다고 하니까요.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함께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은 작곡가입니다. 저희가 그 클래식 스캔들 초반에 저희가 바로크 시대 음악가 제가 알려드린 적 있으세요. 그래서 비바헨 뭐 이렇게 비바, 맞아요. 바흐. 네, 맞아요. 비발디, 바흐, 핸델. 그래서 바흐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고요. 독일의 음악가 집안으로 유명한 바흐가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들 바흐 하면 우리가 아는 바흐는 보통 요한 세바스찬 바흐지만 그 바흐의 집안에는 200년 동안이나 그 5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해서 그 200년간 유럽의 명문 음악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다 바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피 바흐,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등 뭐 알고 계시지만 보통 이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아는 보통 바흐라 그러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얘기를 합니다. 바흐의 음악들은 보통 그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당시에 뭐 바흐, 핸델이 다 그렇죠. 그런데 바흐는 특별히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할 만큼 그 음악을 들으면 바흐의 음악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신성하고 경건하게 느껴진다 할 만큼 그런 색채를 가지게 하는데요. 또 바흐 자체가 또 이 음악을 작곡할 때 만들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는 기쁜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신선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모든 음악의 목적이다라고 본인의 음악을 두고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표현하려고 했던 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종교 음악이 네. 주였죠.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친구들이 네. 음악을 많이 해요. 그 교회에서는 음악을 같이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바흐는 특히 어렸을 때 9살에 부모를 잃게 돼요. 그래서 그 형한테 맡겨지는데 그 형이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큰 형한테 음악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 형한테 이제 오르간 네. 연주 이제 공부를 또 네. 이제 교육을 받았군요. 네네. 예. 오르간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들을 받게 되고요. 1708년에 바이마르의 궁정음악사로 취직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굉장히 곡을 많이 작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곡이나 푸가, 토카타 등도 이때 작곡된 곡들입니다. 네. 자,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한 전반적 내용 네. 아주 요 정도만 알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어디 가서 음악적 지식이 좀 있다. 네. 요 정도만 얘기해도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늘은 어떤 곡을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바흐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3개를 썼어요. 그런데 보통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유일하게 이 한 곡은 2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로크 시대에 합주 협주곡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 그 합주 그 중주까지는 아니지만 바이올린 2대와 오케스트라가 왔다 갔다 연주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요게 총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악장, 2악장, 3악장이 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곡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1악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1악장은 비바체 그러니까 빠르게 연주되는 곡인데 이게 영화 더 킹에 삽입이 됩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조금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조인성, 정우성 배우가 나오는 네. 그 더킹, 그러니까 나중에 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에 출마하게 아, 되는 뭐 그런 예. 거죠. 검사가 됐다가. 요즘 뭐 약간 긴장감 있는 어떤 장면에서 많이. 맞아요. 네.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그 스테이크를 써는 씬이 나와요. 그런데 둘이 굉장히 그 한 사람이 대사를 치면 예. 그 다음 사람이 받고 또 치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음악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 2대의 바이올린 들으시면 이때가 푸가라 그래서 모방 기법이 굉장히 유행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한 선율이 연주가 되면 다음 대선율이 받고 했는데 이 2대의 바이올린이 한 선율을 연주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 1악장 들으시면 아마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있는 대화처럼 그 씬을 상상하시는 음악하고 것도 이게 좋을 잘 것 맞는 같아요. 그런 장면. 네네, 굉장히 잘 그 맞습니다. 이 악장도 영화에도 삽입이 됐었다고요? 네, 이 악장은 라르고라고 해서 영화 예. 작은 신의 아이들에 삽입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3악장에서는 여긴 또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쓰지 않았던 보통은 독주자가 연주를 하면 오케스트라가 반주 역할을 한다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대의 바이올린이 막 8분음표의 화음을 연주하는 동안 오케스트라가 주선율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기본적인 통념을 깼다 해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악장. 1악장, 네. 비바체. 네, 비바체 하면 생기 있게 빠르게. 네. 네. 빠르게 들어보시면 될 것 바흐의 같습니다.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악장 비바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네. 그냥 어느 때고 듣고 싶은 음악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들으면서. 좋죠. 네. 네. 제가 바흐의 곡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올 때마다 10곡 이상 듣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들려드릴까? 네. 어떤 게 이 퇴근 시간에 맞을까? 뭐 이런 걸 엄청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넘겨 듣다가 딱 멈춰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딱 이렇게 감각적으로 딱 멈춰지는. 네. 그러니까 그 날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딴 데서 말씀드렸나?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가 A가 좋아, B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근데 A가 좋아, B가 좋아라고 고민을 할 때는 네. 둘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전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을래, 갈비 먹을래.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삼겹살도 좋고 네. 갈비도 좋다 이거예요. 둘 다 네.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선택할 때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네. 선택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어느 순간 딱 제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생각을 했을 때 먼저 한 1% 정도가 더 가는 뭐 0.1%라도 더 먼저 떠오르거나 네. 또 마음이 먼저 가는 그냥 그걸 딱 선택해버리면 둘 다 좋은 거니까 그걸 선택해도 후회가 없겠죠. 후회가 없겠다. 네. 예. 맞아요. 막 고민하면서 힘들 필요는 없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음악을 딱 듣는데 갑자기 더킹의 그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이거 말씀드려야지. 네.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들리는 걸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면 푸가의 모방 기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이해가. 네, 그래서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네. 클래식 스캔들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이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잘 담겨져야지 네. 또 기억하시기에도 좋고 그럼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더킹을 혹여나 다시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조인성과 정우성의 그 대화 속에 네. 좀 전에 들으셨던 그 두데이 바이올린 1악장 네. 이 비바체 네. 이런 다르게 느낌 들리시겠죠. 다르게 들리시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알고 듣는 거와 알고 보는 거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데서 들으시지 말고 네. 클래식 스캔들에서 그렇죠. 들으시면 되죠. 네. 자, 바흐의 여기서 말하는 바흐 여러분들이 네.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네. 이 자, 바흐는 계속해서 2019년에 BBC 선정 전 세계 작곡가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에 뽑혔습니다. 네, 작곡가들이 선정했으니까 작곡가들의 작곡가, 네, 그 뭐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네, 작곡가들의 작곡가,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이 바흐는 발표 당시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인기가 당대에 오래가지 못해서 작품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많이 소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품을 했지만 지금 발견된 게 1120개 더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 아직도 이제 발견이 되는 중이고요. 그러나 당대 음악가들에게는 이미 그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대의 모차르트가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죠. 음악 공부를 시키면서 바흐의 악보를 줬더니 아버지, 이 바흐 악보를 보니까 제가 하는 건 너무 하찮아요. 하찮은 수준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 베토벤 또한 그 바흐는 정말 서양 음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서 그 바흐가 실개천이라는 의미라 그래요. 바흐라는 네네. 이름의 네. 의미가. 네, 그래서 실개천이 아니라 미어, 바다라고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낭만주의로 넘어와서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조차도 바흐를 공부해라. 거기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우리가 알기에도 정말 알만한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이런 작곡가들이 인정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왜 바흐의 곡이 네. 뭐 천여곡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그러면 그 천여곡에서 유실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실된 것들을 빼고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찾아진 것들이죠. 찾아진 왜냐하면 것들. 네, 지금 이제 바흐의 음악은 저희가 왜 뭐 오피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작품 번호. 전에 쾌헬 뭐 이런 거 네. 작품 번호인데 바흐 작품 번호는 BWV
BWV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BWV. 네, 바흐 작품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음악학자 볼프강 슈미더가 정리를 했는데 이 BWV 번호만 11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찾아진 게 1120개. 찾아진 게 1120개. 네, 정리된 것만 1120개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찾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그것 또한 어디 헌책방에서 네. 실제로 첼리스트가 찾아내서 연주가 되었던 그렇게 발견이 혹이라도 진본이 발견이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가치가 뭐 매길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 뭐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소실된 게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이죠. 맞아요. 네네.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여기서 음악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냥 버려질 그렇죠. 수도 있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좀 잘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아마도 뉴스거리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쥐선상의 아리아가 사실은 이제 원제가 아닙니다. 그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에 이 악장에 아리아가 있는데 에어라는 제목이에요. 에어. 그런데 19세기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거를 바이올린의 쥐선에서 할 수 있게 편곡을 합니다. 그래서 쥐선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아리아, 그래서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또 쥐선상의 아리아 그냥 들려드리면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차피 익숙한 음악이고. 어차피 아시는 노래니까 이 쥐선상의 아리아를 또 편곡해서 사용한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샘플링된. 네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인데요. 뭐 5인조 걸그룹이죠. 그래서 조금 퇴근길에 좀 신나시라고 그 중에서 쥐선상의 아리아, 나 이거 아는 노래야. 그 사이사이 아래에 깔려 있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걸그룹이죠. 5인조 걸그룹. 웬디, 아이린, 슬기, 조이, 예리. 네, 맞아요. Feel My Rhythm 여기에 쥐선상의 아리아가 이제 샘플링이 된 노래입니다. 요게 클래식 스캔들입니다. 네, 스캔들입니다. 네, 그렇죠. 4399님께서 수lum제 쪽 공사로 인해서 내수로 가는 국일이 많이 밀린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lum제 쪽 공사로 인해서 내수로 가는 국일, 그 싱글 말고 국일 쪽입니다. 많이 밀린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이동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보내드리면서 강유욱 작곡가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클래식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가슴에